대한민국 남자를 만나서 제가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탈북을 결심했죠. 택시 타고 기차 타고 또 알프스산 넘고. 언제 이렇게 튀어야 되겠다. 정말로. 이런 생각은 언제 했습니까? 갑자기 내가 막 정신이 나가서 이런 생각이 네. 아니고 쉽지는 않았지. 조금씩 축적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분명 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제가 가장 힘들고 그럴 때마다 챙겨주신 분들이 다 대한민국 분들이세요. 죽을 만큼 힘든데 네. 계속 괴롭히는 건 같은 북한 식당 종업원들이고 위에 계시는 뭐 지배인이나 보이지도 않니 그렇게 힘들게 했다면 어디 가서 저희는 말할 데가 없잖아요. 울고 싶을 때도 못 울고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면 야 수혜야 일로 와봐 이렇게 찾거든요. 들어가면 너 표정이 왜 그래? 그러면서 너 어디 아파?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다 매너. 그러면서 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 힘들지? 그러면서 힘들면 울어야 돼. 울어. 막 그래서 저를 막 올리셨던 분들 지난번도 예. 계셨군요. 많이 가까워지면서 처음에는 적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선 친절한 적이 됐다. 예, 진짜. 세 번째 단계는 동지가 된 거예요. 동지가. 왜냐면 저희 모든 걸 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엔 제 옆에는 이제 대한민국 분들밖에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내가 지금 3, 4년 동안 이렇게 여기서 생활했던 이 모든 물질적인 이거를 북한에 가서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꽂히는 게 혹시라도 이 테라시스 샴푸가 떨어지면 북한에서 다시는 못 쓰는지 예. MZ세대가 아무리 드라마를 보고 막 이래도 그냥 그건 눈으로 보고 교육만 받았을 그렇죠, 뿐이지 그렇죠. 자기가 몸소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 깨집니다. 저는 이제 4년 동안 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이제 몸으로 경험한 거죠. 대한민국 남자를 만나서 거기 예. 계시면서. 연애를 했는데 그 연애가 이제 죽을 만큼 힘들 줄은 몰라가지고 제가 상사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나 걸린다네. 예.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이제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 헤어지고 정말 가버리신 거예요, 대한민국. 한국으로. 네. 근데 이제 안 보이니까 예. 사람이 거의 반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걷지를 못하고 이렇게 기어다녔어요. 내 발로 기어다니고 예.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애들이 얘가 이게 여기 토질병 걸려서 죽게 생겼다라고 해서 저를 이제 빨리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난 상황에 이렇게 가버리면 이 사람을 그렇죠, 다시는 못 못 보니까. 보니까 죽겠어. 죽을 바에는 그냥 한번 까무러치기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손님이 핸드폰을 빌려가지고 예. 한국에 계시는 이 남성분한테 이제 예. 전화를 했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했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를 듣더니 나 오늘 갈게 한국에서 한 번이라도 나왔어. 근데 거기에 이제 가야 되겠다. 네. 처음에는 그 나라에 이제 대한민국 건설회사 직원으로 파견을 나온 사람이었는데 예. 하필이면 제가 있는 캄보디아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 평양 식당에 같은 이제 1인분들이랑 한번 놀러 와 보셨다가 저를 만나게 됐는데 책으로 나왔습니다. 책 나왔어요? 예. 책 제목이 뭔데요? 수혜, 제 이름이 수혜잖아요. 예. 목숨 수혜 사랑의 자거든요. 그래서 목숨 건 사랑 이렇게 사랑의 불시착 748. 7세번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눈물겨운 사랑하다 왔습니다. 저도 약간 책을 쓸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저도 사상이 좀 투철했잖아요. 선수생활을 하면서 막 장군님을 위해서 금메달로서 목숨 바치자 막 이러면서 하다가 유럽에 갔는데 그냥 인터넷 보니까 끝나더라고요. 그 사상이 와이파이 뻥뻥 터지고 막 내가 보고 싶은 드라마 다 나오고 막 북한에서 이불 쓰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집에서 TV 켜면 나오고 이런 천국이 있지? 하다 보니까 사상이고 뭐고 다 없어졌고 어느 순간부터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저도 4년 있었거든요. 제가 완전 자본주의화가 돼버려 있는 거예요. 머리 색깔도 바뀌고 좋은 나라다 보니까 뭐 패션도 그냥 심플해요. 와 내가 북한 사람이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날 정도예요. 갑자기 봉제공장에 갔는데 완전 오리지널 북한 사람들이 딱 5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완전 갇혀서 옷만 만들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서 나보고 생활총알을 하래요, 버이원이. 거기 가서. 네. 한 3년 만에 그 친구들이 와서 봤는데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완전 딱 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50명이 앉아서 장군님께서는 지금 휴천발전소에서 장군님이 휴천발전소에 왜 가요? 우리 인터넷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근데 막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울면서 생활청화를 하고 있고 나를 바라보는 게 무슨 계급적 원수가 왔듯이 나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에서 계속 제 머리를 만져요. 얘 색깔이 왜 이래? 얘 메이크업 왜 이래? 옷 왜 이래? 그래서 다들 막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반발심도 생기고 그때부터 나 북한에 돌아가면 나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부모님들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북한에 계시니까 나는 돌아가야 돼. 그게 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버이언이 그다음부터 계속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막 야 너 일하는 걸 하지 마라 이런 통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50명이 거의 저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버렸고 북한에서 계속 제 월급의 80%를 떼가다 보니까 계속 매 달마다? 네, 그리고 심지어 월급을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나라에서 다 떼가다 보니까 저는 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원래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만두를 빚어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배달을 해야 되겠다. 직접 제가 아이디어를 돈 벌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집에서 만두를 빚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 숙소에 가서 직접 끓여주기도 하고 구워주기도 하고 배달의 민족을 만든 거죠. 어느 날 만두 200개 주문을 받았어요. 근데 200개면 200유로였거든요. 그럼 나의 한 달 월급이었어요. 막 신나서 가다가 핸드폰 문자로 오빠 저 지금 가고 있어요 문자를 날렸는데 그게 잘못 날아가서 버이온한테 날아간 거예요. 그 문자를 버이온한테 전부. 네. 그게 운명이었어. 근데 그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 9시였거든요. 저는 어제하고 여보세요 했더니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런 거 저보고 봤더니 문자가 잘못 날아간 거예요. 야 너 당장 들어와 내 집으로 와 이러더라고요. 와 나 인생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심장이 그냥 멈춘 것 같은 기분? 그래서 오빠한테 팔고 200유로 받고 모이한테 갔죠. 그냥 무릎 꿇고 비판서 쓰고 그다음부터 독성시키려고 하는 그 기미가 보였어요. 갑자기 평양에 들어오래요. 왜요?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공포 그런 거를 불어넣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집에만 있게 만들고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잘못 만난 탓에 좀 이렇게 북한으로 돌아간다는 게 끔찍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 제가 어떻게 될지 잘 알잖아요. 육성되면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것도 찾아보고 탈북 루트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탈북을 결심했죠. 지금을 반바퀴 돌았어요. 섬나라잖아요. 섬이잖아요. 바닷가 섬인데 거기서 비행기를 타러 왔는데 버이언이 제가 탈북할까 요건을 회수한 상황이라 요건이 없었어요. 비행기 티켓은 샀는데 요건이 없어 통과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미 나를 잡으라고 이게 돼 있을 거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친하게 지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호텔을 잡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진짜 부들부들 떨었어요. 거기가 갑자기 잡다 보니까 되게 비싼 호텔이었는데 그걸 구경조차도 못하겠고 무서워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떨다가 배를 타고 근데 그때 요건 또 파스포트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떻게 해야지 하고 나갔던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이렇게 멍 때리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그 경찰이 계속 파스포트 하는데 제가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얘 영어 모르나 봐. 동양인이잖아요. 귀찮았나 봐요. 이렇게 지나가라고. 그래서 그때 지나 못 갔으면 저는 잡혔죠. 어디를 가는 데였어요? 이탈리아로. 그래서 이탈리아 가서 또 이탈리아에서 택시 타고 기차 타고 알프스 오스트리아가 알프스 산 넘고 그렇게 해서 독일까지 갔어요. 근데 저는 독일로 탈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난민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쫓아온 거예요 거기까지. 독일까지. 그래서 북한에서 저를 찾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때 한국 대사관에 SOS를 했고 그렇게 한국으로 오게 됐죠. 진짜 극적인 드라마냐 빨리 선생님. 그렇죠. 신이 도왔는지. 신이 도왔나봐요. 금수산 참배할 때 김정은 옆에 딱 서 있었어요 여자가. 김정은 시대는 초용하고 공포스러웠던